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또 야간 선물도 외국인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을 해서 오늘 한국 증시 좀 반등을 좀 예상하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하지만 이 장 후반 들어서 이 주저앉는 증시에 좀 실망을 크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 중요 요인들을 설명을 드려도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시황방송은 가급적 줄이고 종목 소개를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또 막상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 좀 시장에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들, 왜 회피를 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부분은 많이 안 보세요. 많이 보지 않으시면서 이 투자가 아닌 소비를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 오늘 투자와 소비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일부 잔머리를 굴리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한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이런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언제가 최고로 비관적일 때인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 예? 문제. 언제. 언제가 최고로 비관적일 때인지 모른다라는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증시가 최고로 비관적일 때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문제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끝은 있을 겁니다. 끝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기다리고 확인하셔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분할 매수를 좀 더 잘게 나누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죠.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또 빠른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오픈 카톡방,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제 영상에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어요. 거기서 2727 누르시면 또 입장도 가능하신데요. 장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카톡방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바닥이겠지. 또 제가 카톡방에서 바닥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도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바닥이겠지 확인도 없이 매수를 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중국 경제지표 충격, 소매 판매 산업생산 큰 폭 마이너스 충격 제가 이전에도 2-3주 전에도 이제 각국의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부양 정책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경제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작이 된 중국 이 실물 경제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결과는 충격이었다. 이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것도 쉽지가 않다. 예. 이런 시장의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설명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연준, 긴급 금리 인하, 대형 은행의 단기 유동성 비율 100% 인하 용인을 시사하는 부분은 결코 좀 긍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신용 리스크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좀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연준에서 기업보험 CP 매입을 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발표가 긍정적인 소식이면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형 은행의 단기 유동성 비율 100% 이하 용인을 시사한 부분, 이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다시 수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연준에서 하루짜리 5천억 달러 그 레포 공급, 유동성 공급, 기업보험 시장에서 기업들의 단기 대출 롤오버를 돕기 위한 대책 발표, 이런 부분은 분명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을 아직 늦출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더라면 미수나 신용, 그런 레버리지를 쓰실 생각은 좀 줄어들지 않으셨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3월 들어서 오늘까지 3월달만 놓고 보면 오늘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8조 3,865억을 매수를 하셨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8조 9,712억을 매도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8조 3천억 좀 넘는 매수, 외국인이 8조 9천억, 거의 뭐 9조 원 되는 매도,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의 1조 8천억 되는 매수를 제외하고 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10조 넘는 매도를 했어요. 10조 넘는 매도. PBR, 밸류 이런 부분 따져보면은 뭐 저평가, 싸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얘네들 눈에는 아직도 비싸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공포심리, 위험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포심리도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용기 있게 오기와 깡으로 8조 3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였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순수 건전한 수급이었는가 라는 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굴리는 개인, 그러니까 털린다,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제가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욱하지 마시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깡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서 증시 바닥이 만들어졌다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역사도 없죠.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만들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오기와 깡이 대단하게 보입니다만은, 이 투자는 오기와 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오기와 깡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투자와 소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는 비싸도 삽니다. 비싸도 사는 게 소비예요. 소비. 제가 방금 외국인과 기관 눈에는 밸류적으로 저평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비싸게 보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소비는 비싸도 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9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셨는데, 자, 비싸도 사는 게 소비다. 예를 들어보죠. 사랑하는 가족, 안사람, 또 자녀, 또 부모님, 기념일,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기념일 선물을 해드린다고 치죠. 근데 받고 싶은 선물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형편이 된다면. 비싸도 기념일에 사드려요. 그죠?
형편이 좀 어려워도 어머님이 아버님이 소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시면 소고기 사 드립니다. 그쵸? 또 토끼 같은 자녀가 애들이 장난감 갖고 싶어 하면 평소에는 안 사준다 하더라도 생일에는 사주잖아요. 비싸도 사요. 그게 소비예요. 그리고 한국 명절, 구정, 추석 때 과일이 비싸다고 해서 5개 놓을 거를 3개 놓더라도 사잖아요. 그쵸? 네. 사과 하나에 5,000원 한다고 해도 평소 뭐 5개 놓을 거를 비싸니까는 3개만 논다 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죠. 사죠. 그게 소비예요. 하지만 투자. 비싸면 사지 않습니다. 절대 사지 않아요. 비싸면. 제사를 지내려고 사과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과를 사서 되판다고 치면, 이유는 마진을 남겨서 되판다고 치면 그 비싸면 사겠어요? 기다렸다가 싸지면 사겠죠. 그게 투자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이 증시에서의 매수 수급을 보면 소비가 아닌 투자가 아닌 소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자, 그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금융당국이죠. 금융당국에서 신용 반대, 미수 신용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완화 이런 부분들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악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 제가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자,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증시 자금 추이인데, 요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위탁 매매 미수금 3,191억 2,300만원 3월 17일 기준으로 3,200억 가까이가 위탁 매매 미수금으로 잔액이 잡혀 있어요.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은 249억 6,400만원, 거의 250억에 달합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8%예요. 8%.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이 250억 가까이 되고, 위탁 매매 미수금은 3,200억 가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한 9조 원 좀 넘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9조 원 대비 3,200, 반대 매매 250억,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작다,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서 조금씩 미수 신용 쓰시는 거 아니에요. 신용 미수를 쓸 수 없는 종목도 있어요. 신용 미수를 쓸 수 없는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미수 신용이 몰리는 종목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17일 기준이에요. 17일 기준. 17일 기준으로 코스피 그 현물 개인 투자자분들이 6천억을 매수하셨어요. 6천억. 이 6천억에서 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미수 잔액이 3,200억이에요. 거의 절반 비중이잖아요. 이게 작습니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시겠죠? 자, 그래서 건전한, 선량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이 되더라.
미수 신용 레버리지는요, 증시가 좋을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할 때 써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증시가 지금처럼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쥐약보다 더 독한 독약이 될 수 있는 게 미수 신용이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해서 미수 신용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볼게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지난주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과매도 신호가 풀렸다고 V자 급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 온전한 지금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 나왔나요? 주간 종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주간 종가 나오려면 아직 2거래일 더 있어야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지나봐야 종가가 나오죠. 자, 종가, 주간 과매도 신호 종가 이후에 양봉, 과매도 신호 이후에 양봉, 과매도 신호 이후에 양봉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 꼭 확인 잘 하셔서 현명한 대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